명태균 씨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죠. 관련해서 한국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또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번 이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일단 그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사 개요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얘기를 좀 나누죠. 이게 이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2%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요 이제 표면적 수치 말고 우리 윤희용 대표께서는 주목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지금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22%,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69%였습니다. 네. 이게 추석 직전에, 그러니까 9월 둘째 주에 같은 조사기관이 조사했을 때는 20%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22%가 나왔기 때문에 20% 초반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큰 변동이 이제 없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지난 7월과 8월에는 보게 되면 큰 틀에서 이제 30%가 넘지는 않았지만 뭐 27%, 28%, 29% 그러니까 20% 후반대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네요. 최근 흐름은 이제 20% 초반 흐름이기에 한 단계 좀 더 내려앉은 모양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부정평가 이유를 묻잖아요. 예. 긍정평가 이유도 묻고. 네. 근데 부정평가 이유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면서요. 예,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 왜 그러냐, 잘 못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한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주관식으로 응답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화, 계량화 하는데요. 잘 못한다고 부정평가한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었는데 첫 번째 1위는 이제 경제 민생 물가다라고 하는 것이 15%로 제일 높았는데 두 번째 높았던 것이 14%로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서 보게 되면은 3% 정도였는데 대폭 좀 올라간 것이죠. 그 이유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도드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도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제 이슈들이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준 경우들이 이제 있었죠. 왜냐하면 해외 순방에서 민간인을 동행했다고 한다든가 또 리투아니아 가서 어떤 명품 매장을 방문했다든가 이럴 때인데 사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수치가 부정평가에 의해서 매우 도드라지게 높지는 않았어요. 뭐 한 2%, 3%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1위, 2위, 1위와 별 차이 없는 수준으로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사안 상당히 사실은 깊이 좀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요인에 명태균 요인도 흡수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떤 사안들 묶여져 있는 것이지 뭐 방금 말씀하신 명태균 씨 관련한 사안들이 뭐 핵심적이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뭐 그렇죠.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요. 지금 아무튼 보게 되면 대통령제 평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연령대로 본다면 20%,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모두 이제 10%대인 것인데 60대에서는 34%, 70세 이상에서는 43%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보게 되면 또 19%예요. 또 보수층에서 보면 38% 이게 높지가 않은데 부정평가가 더 높은데 대체로 보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이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히 뭐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어떤 뭐 텃밭이라고 하는 데서는 긍정평가 높은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어디가 지금 탄탄한 지지 기반이지라고 물었을 때 딱히 대답하기 힘든 상황. TK도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 지역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31%가 긍정평가고 부정평가가 54%이니까
그래서 여당 지지층 외에서는 어떤 안정적 지지를 보여주는 기반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좀 상당히 좀 이완돼 있거나 네. 또는 이제 허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긍정 평가 요인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이때 항상 이제 앞순위를 차지하는 게 외교 안보 요인이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지금 외교가 뭐 36%로 잘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았고 국방 안보가 이제 7%로 두 번째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제일 높아서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긍정 평가의 근거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게 되면 이것이 폭넓게 영향을 주지는 이제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로 외교 국방과 관련한 사안들이 긍정 평가다라고 하면 긍정평가 수치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권 성향층, 여당 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요 사안들이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하나 좀 이제 그 잡을게 그 우리 그 윤희용 대표께서 지난번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요인이 부정평가 이유 중에 3%라고 말씀하셨는데 6%였다고 합니다. 네,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서 앞순위가 되는 게 외교 안보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군 러시아 파병 소식이 또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까?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무인기를 둘러싼 어떤 이제 북한과의 갈등 양상이 약간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할 때 주요한 이제 변수 중에 하나로 될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국가가 사실은 약간 위기 상황이다,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어떤 위협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힘을 좀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안정희구적 성향이 좀 발현된다라고 저희들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보수층에서. 예,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을 올린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여권 성향층, 보수 성향층에서 좀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층들에서는 안보 이슈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북한과의 관계, 이제 이것이 좀 더 위기 상황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대통령 국정 평가에는 약간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요 며칠은 이제 언론이 대스특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군 파병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국내 논란이 있는 이슈들이 좀 가려지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 있잖아요. 요것도 항목이 질문 항목에 들어가 있었었죠. 이 조사기관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 도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찬성은 63%,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6%여서 찬성 응답이 높았는데요.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제 63%로 높았는데 그 외에서는 뭐 도입해야 하는 찬성 응답이 이제 월등하게 높은 그런 상황이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팽팽합니다. 도입해야 한다 47%, 도입할 필요가 없다 46% 이렇게 이제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된 의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공지의 사실이고. 근데 지금 그 저희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은 꺼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한적인 어떤 해법이 모색이 될 텐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여론의 어떤 그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조사기관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김 여사의 이제 공개 활동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제 67%로 제일 높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수 성향층에서도 63%가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고 국민의힘 여당 지지층에서도 53%가 줄여야 한다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도 김 여사 이제 요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이 조사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동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요 정도 수준에서 어떤 사과 내지는 또 행보의 자제 이런 것은 이제 요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시적인 조치로 나온다고 한다면 뭐 긍정적인 이제 효과로 나타날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예. 그것이 언급되었지만 특별한 이제 해법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악재로서 계속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정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늘 면담에서 별로 소득이 없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그 용산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오히려 이제 그 메시지를 강하게 낸다면 네. 그럼 최소한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여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평가를 동일한 잣대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대통령 평가는 대통령 지지합니까라고 질문하기보다는 하지 않고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냐라고 묻기 때문에 동일한 이제 지표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거 두 가지 이제 연동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여권을 같이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좀 더 화합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양쪽에 긍정적으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갈등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악화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당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론하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차별화만이 살 길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여론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맞지 않는 얘기다. 예,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성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것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차별화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예. 반영을 했다 국정에 예. 이랬을 경우에는 여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데 만약에 이것이 갈등과 혼선으로 비춰지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예, 왜냐하면 여권 성향층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정당의 여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융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조화점을 지금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알겠습니다. 지금도 악화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한국갤럽조사에서 20%가 나온 적 있잖아요. 윤석열 예. 대통령 지지율이. 이때 이제 그 언론의 어떤 그 초미의 관심사는 혹시 이게 10%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향후.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여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대통령 평가는 비교적 탄력적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위로도 아래로도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는 또 방어적 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들이 있을 텐데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이 대통령 우리가 평가할 때 보면은 한국갤럽은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두 개의 선택지만 제공하는데 다른 조사들에서는 매우 못한다 선택지가 예, 있거든요. 예. 근데 다른 조사들을 보면은 매우 못한다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는 수치의 높낮이도 있지만 그 강도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예.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수층 내에서의 어떤 소폭적인 상승은 있을 텐데 어떤 대폭적인 반등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살 길은 보수층 어필이다. 1차적으로는 아마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